내 질투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사람에게는 뭐 그런 게 또 그 사람의 사랑이겠죠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금 구도를 좀 바꿔봤어요. 제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역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어둡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서 찍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.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건 나는 솔로 마지막 리뷰예요. 저번 회차에. 그래서 질투도 사랑일까?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. 사실 질투라는 감정은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잖아요. 저도 그렇고 질투를 안 느껴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겠죠. 이게 꼭 연인끼리만 질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되게 뭐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보다 누나나 동생을 더 예뻐한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막 질투하잖아요, 애기들. 그리고 뭐 조금 커서는 친구가 막 좋은 대학에 가거나 나보다 뭐 아니면 나보다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성적이 잘 나오거나 이런 것도 질투를 하고 우리가 더 크면은 뭐 이제 친구가 막 이렇게 좋은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좋은 뭐 집을 사거나 비싼 집을 사거나 뭐 좋은 차를 사거나 뭐 이럴 때도 우리는 막 질투하잖아요. 뭐 사돈이 뭐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. 맞나요? 그래서 이렇게 질투라는 건 뭐 좀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 같기는 해요. 근데 질투가 좋은 걸까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질투라는 데서 좋은 어감을 느끼지는 못하잖아요. 좋은 그 뜻으로 느끼지는 못하잖아요. 그게 그런 것 같아요. 감정이 되게 복합적이기는 한데 좋은 감정, 나쁜 감정이 있어요, 분명히. 근데 질투는 나쁜 감정에 속하죠, 사실. 질투를 해서 뭐 그거를 뭐 원동력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정말 순수한 질투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앞에 들었던 예시들을 보면 뭐 성적이나 친구가 성적이 잘 나왔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갔다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거나 아무튼 이런 질투라는 건 남들이 나보다 뭐가 좀 잘 될 때 그 고럴 때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건 부러움이잖아요, 부러움.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못 될 때 그럴 때 느껴지는 건데 이 부러움이라는 건 뭔가 약간 이게 노력 대비 같아요. 그러니까 음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안 느낄 수는 없죠. 이건 누구나 느끼겠죠. 저는 뭔가 이런 어떤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울하지 마라, 질투를 하지 마라, 아니면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알지, 그걸 누가 몰라요. 근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어렵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게 좋다, 저런 게 좋다 얘기를 할 때 알지.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도 사실 알아요. 그래서 아무튼 이 부러움이라는 건 뭔가 제가 느낄 땐 그래요. 정말 있는 대로 노력을 다 하고 상대방을 부러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뭐 나는 3등 했어. 근데 내 친구는 나보다 덜 노력하는 것 같은데 1등을 했어. 이런 데서는 질투랑 그 질투의 근본이 되는 부러움이랑 이렇게 같이 오는 것 같아요. 저 친구가 부러우니까 질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나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부러워만 하는 경우. 이건 더 나쁜 경우죠. 사실 이거는 되게 욕심이 과한 거죠. 그 내가 하는 노력 대비 결과보다 상대방의 노력을 낮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노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만 바라보는 경우에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.
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다가 방금 말한 것처럼 되게 욕심인 것 같아요. 부러움이나 질투나 다 결국에는 욕심이거든요. 뭐 내가 갖고 싶은데, 내가 누리고 싶은데, 아니면 뭐 내가 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내가 가진 것보다 원하는 게 많을 때 그런 게 이제 좀 욕심이잖아요. 내 노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. 그래서 사실 이 질투라는 감정에 파고 들어가면 뭐 부러움 안에 또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, 그런데 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 뭐 억누르는 거 그런 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건 조금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의 질투에 대한 얘기였잖아요. 근데 이 질투라는 게 또 사랑에서도 작용을 하잖아요. 근데 그 사랑에서의 질투는 조금은 결이 다른 것 같아요. 뭐 똑같이 부러움과 욕심에서 나오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, 어, 친구를 부러워하는, 친구를 질투하는 거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, 이 사랑이라는 거를 사람이 하게 되면 좀 감정이, 제가 생각할 땐 표현이 이상하지만 망가지는 것 같아요. 뭐랄까, 이성적인 사고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조금 망가진다? 그런 느낌? 표현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.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불가능해진다.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한 그런 친구들 간에, 아니면 뭐 다른 사회적인 그런 질투, 부러움 이런 것들은, 사회적인 질투는 좀 부러움에 기반한다면 이 사랑에 있어서의 질투는 조금 소유욕에 기반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었어요.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내 몸처럼 인식을 한다고, 우리가.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, 나랑 의견이 좀 다를 때, 이럴 때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. 더 화가 나고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그냥 친구나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이해가 되는데,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땐 그게 마치 내 손 같으니까, 내 손이 내 맘대로 못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더 답답하고,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. 근데 이 사랑에 있어서의 질투도 소유욕에서 기반하는 것 같아요. 부러움 이런 것도 있겠죠. 만약에 내 애인이 친구들이랑 막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낸다. 그러면은 사실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. 내 애인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. 그러면은 되게 올바른 사랑이라면 그 시간 같은 것들을 되게 감사하게 여겨야죠. 감사하게 여기고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웃기게 질투가 나요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없는 곳에서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질투가 나요. 넌 막 그런 얘기해요. 너 나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아?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데, 그게 아까 말한 소유욕이라는 데서 생기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내 거야. 내 몸이야. 근데 왜 내가 없는데 행복하지? 왜 내가 없는데 즐겁지? 이렇게 마음이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기는 하죠. 당연히 상대방은 내 몸이 아니죠.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닌데, 그래서 제가 아까 망가진다, 뭐 마음이 망가진다, 이성적인 사고가 좀 부족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. 본인도 사실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알기는 알걸요? 근데 이제 그게 그 순간에는 잘 안 되는 거죠.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객관적인 생각이 떨어지고, 좀 멀리서 나와서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너무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고, 좀 요런 경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뭐 그 사랑에 있어서 질투할 때는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내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없는 곳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면 그것도 질투가 나고,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너무 잘해주거나, 반대로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거나 이성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가 질투를 느끼잖아요. 너 왜
그렇게 그 사람한테 잘해줘? 아니면은 걔 뭔데 너한테 그렇게 잘해줘? 막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것도 소유욕에도 기반하고 불안이죠. 그러니까 내 몸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불안에서 기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보면 근데 이런 게 만약에 굉장히 좋게 흘러가기가 어려워요. 질투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무언가 얘기가 나오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끝은 좋지 않아요. 예를 들어 "너 뭔데 그 사람한테 잘해줘?" 이렇게 "너 그 사람 뭔데 왜 이렇게 잘해줘?" 이랬을 때 상대방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. 그냥 나는 아무 뜻이 없었는데 그냥 나는 누구에게나 잘해주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기분 좋게 들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만약에 너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 "아 미안해. 내가 이제 잘 안 해 줄게. 다른 사람한테 잘 못 해 줄게." 이런 태도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 봐도 그거는 상대방을 깎아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게 근데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저는 이제 사랑은 뭐 이해하고 배려하고 뭐 감사하고 믿어주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되게 이상적인 얘기잖아요. 누가 몰라요. 이게 다 좋은 거. 뭐 이해하고 배려하고 믿고 감사하고 이거 다 좋은 단어잖아요.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다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.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 줬는데 나는 배려받지 못해서 뭐 손해를 본 경험이 있고 또 나는 상대방을 믿었는데 상대방은 내 믿음을 이용해서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이런 경험들이 크고 작게들 살면서 누구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알면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. 저 사람을 믿는 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한 거죠. 내가 또 배신당할까 봐. 저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나만 배려하는 것 같아서 서운한 거죠. 그렇게 어떤 감정들이 컨트롤이 되지가 않으니까 이런 질투, 그러니까 소유욕과 어떤 욕심과 아무튼 요런 감정들 때문에 질투라는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질투의 끝은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결국에는 내 질투심을 이겨내고 다시 이해와 배려와 감사하는 마음, 믿음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돼야 이제 그게 바로 백년해로 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은데 질투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어떤 사랑을 하게 되면 이건 좋을 수가 없어요. 이거 너무 그냥 이렇게 한번 저 지금 앉아서 지금 막 그냥 이렇게 떠들면서 생각해 보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도 이게 저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안 보이거든요. 그럴 순 있겠죠. 정말 100% 완벽하게 사회와 단절하고 둘이서만 사는 세상이다. 그러면은 그걸로 행복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. 질투하고 내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상대방을 100% 내가 소유해 버리고 내 인형이 돼 버리고 상대방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. 그리고 나도 상대방의 인형이 될 자신이 있다. 그러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랄까 저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또 세상에는 진짜 다양한 사랑들이 존재하잖아요. 저렇게 둘이 저렇게 연애가 돼 하는데 뭐 결혼까지 해서 행복하게 그 나름대로의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저들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인연이 끝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존재하고 뭐 그래서 이게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진 않아요.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는 저는 판단할 수 제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런 일인 불가능하다,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뭐 별일 다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전에 뭐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진짜 사랑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마주보는 사랑이 아니라 손을 잡고 같이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사랑이다. 뭐 이런 얘기였어요. 내가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상대방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서로 이렇게 둘이 부둥켜 안고. 그게 그 순간에 너무 막 행복이 넘치죠.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눈앞에 있고 이제 보이니까. 근데 그렇게 하면은
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단 둘이서만 살 수 있는 세상, 둘이서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라면 그렇게 사는 거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. 어 행복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. 세상에는 내가 사랑만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. 뭐 일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돼요. 그것도 이제 뭐 예를 들면 "야 너 왜 나랑 안 놀고"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"나랑 안 놀고 친구들이랑 놀아. 이제 친구들이랑 놀지 말고 나랑만 놀아." 이렇게 하면 그 사랑에 문제가 생겨요. 그 사람과 친구들과 노는 우정을 같은 선에 놓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. 이거는 사랑은 사랑이고 이 친구들과 노는 건 친구들과 노는 거거든요.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. 어 뭐 그 어떤 사랑과 우정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놓고 얘기하는 거겠죠. 나랑 그 친구들이랑 놀 시간에 나랑 놀아라. 아니면 왜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이 나랑 노는 시간보다 많냐. 이렇게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이것도 역시 소유욕이죠. 질투잖아요.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사랑과 우정 두 개를 기준을 이번에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이라는 데 놓고 왜 우정과 사랑을 저울질해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상한 거죠. 문제가 있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대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상대방은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요. 나랑 노는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어.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왜 사랑과 우정을 저울질해서 내 우정을 방해하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게 서로 이해해줘야죠. 그 사실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하지 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지가 않아요. 음, 상대방을 사랑할 때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웬만큼 전체적으로 사랑하거든요. 그리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요. 난 저런 건 별론데 그래도 다른 모습들이 좋으니까 그냥 잘 만나요. 그러다가 이 사람이 좋아질수록 그 소유욕이 커져요. 내 몸처럼 느껴지는. 그래서 그렇게 돼요. 너는 옛날부터 왜 그래? 그런 행동은 왜 하는 거야? 그런 말투는 왜 쓰는 거야? 그러면 아무 말 없. 그냥 잘 만나다가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걸 지적하게 되면 그 사람도 이제 불편해지죠. 불편해지는 거잖아요. 내 사랑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. 이걸 해, 저건 하지 마, 이렇게 하는 건. 근데 그렇다고 이런 걸 아예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. 왜냐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러려면 어느 정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을 때 내가 먼저 요구할 수도 있죠. 상대방이 먼저 알아봐주고 이러면 좋지만 이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 이건 진짜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. 정말 찰떡궁합으로 아무리 잘 맞아도 아무런 의견 충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. 친구 사이에서도 부모님 사이에서도 뭐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"나는 이랬으면 좋겠어."라고 말한다면 또 듣는 사람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죠. "아 그렇구나. 너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노력을 해 볼게." 그런 식으로 서로 이해하고 "아 날 위해서 노력해 줘서 고마워."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이제 서로서로 이해를 하는 건데 서로서로 그 고마운 마음들이 커져가면서 얘는 사랑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나를 이해해 주는 상대방한테 고마워하고 또 뭐 내가 상대방을 좀 이렇게 실망시키거나 힘들게 했어도 그런 걸 이해해 주는 상대방을 상대방한테 또 고마워하고 이런 고마운 마음들이 계속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을 내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하면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마음은 상대방을 좋아할수록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이 점점 좋아질수록 더 드는 것 같기는 해요.
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럴 때는 역지사지라 하죠. 저는 항상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잘 못할 때가 많거든요. 어려워요. '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떨까?' 이 생각을 꼭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해요. '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 기분이 어떨까?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이 들까?' 네,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면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아요. 근데 역시 그 생각이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많아요. 그게 어려워요. 감정이나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내 몸이고 내 감정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질투라는 감정 자체는 어쩔 수가 없다. 그냥 누구나 들 수밖에 없고 뭐 꼭 연인에게서도 들고 아니면 그냥 살면서 질투라는 감정은 무조건 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"난 기쁘지 않기로 했어."라고 한다고 기쁨이라는 걸 못 느끼는 사람이 되진 않잖아요. "난 다시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거야."라고 한다고 슬픈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될 수는 없듯이 질투도 나쁘다고 해도 질투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, 우리가. 근데 그 질투가 뭔가 일을 망친다는 거 그거를 내가 인지만 하고 있어도 조금 더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질투라는 감정을 쏟아내면 분명히 일이 망쳐진다는 거를 내가 인지만 하고 있어도 이제 좀 자제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게 되니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나는 솔로로 대입해서 얘기를 해 보면 이번 기수에서 아마 뭐 이렇게 "질투는 나의 힘." 이러고 제가 클립에서도 말했었는데 사랑꾼이라는 단어는 감정에 충실하다는 단어고 그 감정에 좋은 감정에도 충실하겠지만 이제 나쁜 감정에도 충실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었잖아요. 그때는 막 제가 신나서 떠들었는데 보고 나서 바로 인제 막 또 한 1주일 지나니까 '아 너무 신나게 떠들었나?'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랑꾼이라는 단어는 좋은 감정에도 충실한 만큼 나쁜 감정에도 충실하다. 뭐 아까 말한 소유욕이나 질투나 뭐 집착, 구속 뭐 요런 것들에도 이제 좀 충실할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사랑꾼이라는 단어가 되게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게만 들리지는 않아요. 나쁜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고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렇게 "질투는 사랑일까?"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이라면 저는 사랑의 일부분이지만 '좋은 사랑은 아니다.'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뭐 그걸로 돌아가는 사랑도 세상에 있겠죠. 그게 서로가 원하는 사실 사랑은 어 제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제 기준에서 이상적인 사랑인 거고 정말 질투심이 강하고 그 질투심이 제어가 안 되고 내 질투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사람에게는 뭐 그런 게 또 그 사람의 사랑이겠죠.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나 아니면 좀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'어떤 게 조금 더 낫다.' 요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그게 꼭 정답이라고도 느끼지가 않아서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일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사람이 많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예전에 그냥 요거 얘기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끝내면은 제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'저 사람은 너무 이상해서 못하겠어. 뭐 말도 못 걸겠어. 너무 말이 안 통하고 사고방식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해. 진짜 왜 어떻게 저러지 사람이?'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들이랑 잘 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찮은 친구들이 또 있는 거예요. 그 내가 느낄 때 그 이상한 성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끼리 잘 놀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이게 뭐 누가 이상하고 안 이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다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다 짝이 있구나. 그게 친구들이든 아니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든 '다 짝이 있구나.'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질투라는 건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느끼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질투라는 감정이 꼭 필요한 걸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이 들고
제가 말하는 건 좀 이상적인 얘기에 가깝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이상적으로만 돌아가지는 않는다.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상대방에게 상처받는 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어제 비가 오고 이래서 텐션이 떨어지나?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질투에 대한 얘기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